네, 오늘 저는 아이언을 잘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아마추어의 가장 큰 로망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버 이제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아이언을 치는데 세컨샷이 잘 안 맞고 바람이 분다든지 내가 원하는데 조금 더 정교하면서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샷을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눌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약간 이런 거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클럽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스윙이라든지 양이라든지 크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아이언이 안 맞아요, 프로님. 맞아요. 그래서 아이언을 다시 이렇게 맞게끔 해드리면 프로님 아이언은 잘 맞았는데 다시 드라이버가 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시고 이제 같은 스윙을 뭐 똑같이는 하지 않겠지만 드라이버 치듯이 이게 뭐 모든 그 골프 스윙의 다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 다르게 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 길이에 따른 스윙의 크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돼야지 훨씬 더 공을 잘 눌러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오늘 준비했는 공을 더 잘 눌러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거는 뭐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작이기도 하고 모든 그 티칭을 하는 프로님들이 다 똑같이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혹은 프로 선수들에게도 많이 적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코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킹이라는 거는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꺾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백스윙을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꺾는 게 눌러치는 거랑 뭐가 그렇게 큰 뭐 다른 게 있지? 굳이 내가 코킹을 하지 않아도 코킹 없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때 내가 코킹을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공을 눌러칠 수 있는데 왜 올라갈 때 굳이 꺾어야 되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코킹이라는 거에 물론 포인트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스윙을 했었을 때 백스윙에서 우리가 전환하는 골프의 스윙이라는 거는 백스윙에서 올라갔다가 다음에 전환하는 동작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지만이 내가 다음에 원하는 샷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제 만약에 제가 코킹을 하지 않은 샷을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만든 거랑 백스윙 할 때 약간 코킹을 했었을 때 그 두 샷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약간 코킹을 살짝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려서 공을 눌러치게 되면 좀 뭔가 내가 더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나가는 듯한 느낌의 다운블로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공을 잘 좋게 눌러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킹을 그렇게 크게 안 한다고 해서 공을 못 눌러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같이 급격하게 뭔가를 내가 손목을 만들게 되면 전환하는 동작이 모션이 굉장히 너무 상극되는 그런 동작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공은 눌러쳤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옳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눌러쳤을 때 과연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옳게 좋은 방법으로 내가 그 공을 눌러쳤을 때 결과가 좋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뭐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뭔가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면서 공을 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코킹을 한번 가볍게 백스윙 할 때 내가 꺾어주면서 모양을 살짝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백스윙 할 때 굿샷. 굿샷. 임팩트가 하면서 단단하게 맞는 느낌이네요. 그 소리가 들리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이런 전환할 때 그런 부드러움 우리가 뭔가 일관성, 그러니까 눌러치게 되면 공이 급격하게 이렇게 강하게 맞기 때문에 거리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목의 코킹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 꼭 오늘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좀 포인트를 꼽아본 부분들이 있는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른손 그립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그립을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내가 눌러쳐야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그립을 이렇게 많이 맞아요. 엎어서 잡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엎어 잡으면 안 되나요? 라고 아마 분명히 질문들 하실 거예요. 내가 더 오른쪽 이 손이 내가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공을 더 눌러치기 위해서 내가 오른손이 약간 이렇게 덮어져 있어야지 잘 누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배제이 프로가 아까 이제 드라이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공을 맞을 때 아무리 쇼다이언이든지 롱아이든지 미드라이든지 똑같은 동작이 하나가 있는데 내 어깨가 이렇게 나가서 맞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드라이버만큼 훨씬 더 뒤에서 남겨놓고 맞지는 않지만 내가 오른손이 많이 이렇게 덮어져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훨씬 더 많이 열려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내 헤드가 지면에 더 눌러지면서 우리가 오른쪽을 세우니까 더 서서 잘 눌러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오른쪽이 덤비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는 더 열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엎어놓고 안 덤비면 되잖아요.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엎어놓고 오른쪽이 안 덤빈 상태에서 가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더 열려요. 네, 똑같이 열립니다.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른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너무 많이 엎어 잡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로 이 공이 눌러맞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오늘 눌러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올려치는 것도 오른쪽 어깨가 잡혀야 되지만 내가 공을 더 눌러칠 때도 오른쪽 어깨가 잡힌 상태에서 손이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른쪽 손 그립이 엎어져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절대로 끌고 들어와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다 걷어맞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왼손을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왼손의 이 엄지 손가락 부분, 엄지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이 내 오른손에 생명선, 여기에 있는 생명선과 같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못 잡으셔가지고 오른손 그립이 많이 올라오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안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립이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공간이 있어서 뜨게 된다 그러면 절대 내가 제대로 된 클럽 페이스의 면으로 눌러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그립을 왼손의 이 옆부분과 오른손의 생명선의 부분을 일치해서 우리가 이 파여진 홈에 딱 맞물리도록 해서 오른손 그립을 잡아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눌러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눌러쳐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그립을 잡으면서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지게 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소화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불꽃놀이님의 질문 받아볼까요? 이 코킹을 신경 쓰면 백스윙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코킹 때문에 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그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제대로 된 그립을 잡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큰 내 손목의 통증이나 본인이 예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특정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특정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쉽게 코킹이라는 건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립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백스윙을 할 때에 이 코킹 모양이 저 사람은 저 모양이 나오는데 왜 나는 저 모양이 안 나오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립을 잘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립 모양을 내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립 모양에서도 내가 손의 크기에 따라서 그립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훨씬 더 손가락에 잡아서 핑거 그립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손바닥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핑거 그립을 잡게 되면 덮이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각자 손 크기에 맞는
그러한 그립 모양이라든지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내 코킹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한 그립 모양을 갖다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네, 혹시나 이렇게 내가 그립을 그동안 잘못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눌러치는 아이언샷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코킹과 그립을 일단 짚어주셨어요. 네, 다른 점도 신경 쓸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코킹을 할 때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코킹을 한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 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가실 텐데 내가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코킹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예,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코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의외로 너무 오른쪽이 높아지시면서 이렇게 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제대로 된 그 코킹을 하려면 이제 오른쪽 팔의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후반부에 또 그 레슨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킹이라든지 내가 오른쪽 손목의 각도를 결국에는 유지를 해야지만이 공을 눌러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코킹과 다운스윙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오른쪽 손목의 각도 유지를 내가 공에다가 직접 끌어다가 눌러쳤을 때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반부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랑 그런 스윙 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이언을 치실 때는요, 특히나 우리 그 모든 그 선수들이나 잘 치시는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공을 눌러칠 때는 스윙 크기를 절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스윙의 크기가 굉장히 과하게 커지게 되면 들어올 때 내가 이 상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빨리 캐스팅이 돼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시합에서 그 중계 같은 걸 본다 그러면 앞바람이 불 때 여자 선수든지 남자 선수들이든지 내가 앞바람이 불 때 공을 좀 더 눌러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과하게 스윙을 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굿샷. 그래서 스윙을 좀 어떻게 보면 작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한다는 느낌의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같이 스윙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내 백스윙의 회전이 더 하다가 만다든지 스윙 크기를 조금 들어서 친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스윙의 그 폭이라든지 크기는 내가 정상적인 드라이버 샷을 칠 때보다는 약간 더 타이트하지만 더 심플하게 크게 해서 내가 뭔가 힘이 바깥쪽으로 분산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더 알차게 내 몸 안에서 힘이 모인다라는 느낌의 백스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샷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샷.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공을 좀 눌려칠 때는 사실상 백스윙을 크기를 크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운스윙 할 때 그런 레깅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과하게 하시려고 스윙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해서 내가 더 많이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치시려고 하시는데 내 가슴이 지금같이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들리게 되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네,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내가 더 훨씬 더 심플하고 더 컴팩트하게 작은 모양으로 내가 회전은 충분히 해주되 내가 어깨를 이 손의 크기를 더 심플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느낌을 어떤 걸 제일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으냐면 내 가슴이 오른쪽 발의 발등 부분을 내가 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백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뭔가 백스윙이 내가 작게는 같지만 훨씬 더 백스윙 했었을 때 타이트하고 꼬임이 훨씬 좋다라는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내 가슴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발등을 계속 보면서 내가 회전을 한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요. 스윙이 지금까지 요 정도 크기로 간다고 해도 뭔가 작게 보시는 분들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힘을 쓰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윙을 자꾸 내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뭐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을 좀 줄인다라고 하시면 거리가 줄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걱정들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거리가 절대로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거리를 멀리 보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투어 생활을 할 때 훨씬 이 동작을 엄청 많이 연습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이 작으면서도 내가 강한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오른쪽 골반이라든지 회전을 작게 했을 때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회전 연습 방법인데요. 오른쪽 발을 이제 앞쪽으로 하고 왼발을 이렇게 뒤로 뺀 상태에서 네.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예, 굽혀주고 이렇게 굽혀준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는 거죠. 했었을 때 내가 오른쪽 발에 체중이 확실히 실려서 내가 회전을 할 때 내가 이 가슴이 오른쪽 발 등을 내가 계속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한다라는 거를 좀 느껴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백스윙이 내가 많이 꼬이질 않았는데 굉장히 내가 이 체중도 많이 실리고 와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내가 백스윙이 돼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백스윙은 과연 뭐였을까라고 이제 또 의문도 생기시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근력도 필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눌러치는 샷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샷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드에서 이 샷을 잘 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눌러치는 샷에서 꼭 이 부분만큼은 또 연습 방법으로 집에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연습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눌러쳐야 된다, 들어올 때 손목을 끌고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백스윙의 크기의 그 넓이보다는 다운스윙 할 때 아크가 훨씬 더 좀 가파르게 좁아지면서 내려와야지만이 공을 눌러칠 수가 있죠. 근데 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좀 약간 이렇게 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몸에 좀 가깝게 붙여서 끌고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코 내 손이 몸에 너무 가깝게 붙게 되면 끌고 들어오다가 몸이 손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면 헤드가 풀려서 캐스팅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코 내가 이렇게 작게 들어서 백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더 다운스윙 할 때 더 잘 끌고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서의 오른팔, 아까 제가 그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오른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팔도 오른팔이지만 내가 백스윙을 올렸을 때 팔과 손과 몸의 간격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여주시다시피 손과 내 양 어깨에 이런 정삼각형의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정삼각형은 아니죠. 근데 내가 팔로만 가깝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진 삼각형이 지금 위에서 보여지실 텐데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의 느낌보다는 지금과 같은 삼각형의 느낌이 좀 제대로 살아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백스윙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내가 전환될 때 끌고 들어오는데 다운스윙에서의 모양을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뭐 레깅을 해서 좁게 가지고 내려올 거면 내가 처음부터 그게 크게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왼쪽 팔의 펴짐이라든지 내 몸에서 띄워주는 왼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팔이 그만큼 내 몸에 가깝게 붙기보다는 내가 이 팔꿈치와 몸의 이 간격이 약간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백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런 연습 방법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이 오른쪽 팔의 간격이 훨씬 더 잘 떨어지실 텐데요. 왼쪽 팔을 오른쪽 팔을 밑에다 받쳐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오른팔이 뒤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거를 왼쪽 팔이 받쳐주면서 내가 회전을 하면서 띄워주시는데요.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잡게 되면 헤드가 무거워서 잘 못 드세요. 이렇게 되시는 역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채를 뒤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가벼운 쪽으로 잡으셔서 꼭 무거워야지만이 내가 느낌이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왼팔을 오른팔 밑에다가 괴어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팔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오른쪽 팔이 지금같이 회전을 띄워준 상태에서 회전을 했었을 때 지금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내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가 굉장히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느낌을 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코 내가 칠 때 가파르게 끌고 들어오지만 미리 풀리기 때문에 캐스팅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서의 이 간격이라든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윙에 대한 크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야지만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손목의 오른쪽 손목의 각도 유지를 해서 공을 눌러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허석호 프로가 눌러치는 아이언샷을 잘 만들기 위한 비법들 짚어드렸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눌러치는 아이언샷 완성해 보시고요.